불편한 자리네, 이 자리가. 해봐라 어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레오 대출 연구소의 레오님을 모셨습니다. 와! 어서오세요, 레오님. 네, 안녕하세요, 세라님. 저희가 안 지가 벌써 몇 년째죠? 십수년이죠? 그쵸. 레오님, 레오의 대출 연구소에 대해서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르시는 분도 당연히 더 많으시겠지만, 저도 경매로 이제 부동산에 입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경매는 대출 아닌가요? 예, 경매는 대출. 하도 많이 대출을 찾길래 제가 그때부터 대출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타가 공인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제 공인을 합니다. 네. 그럼 대출계 1인자라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레오 대출 연구소 대표 김은진입니다. 지금 레오님이 대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조금 덜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했었어요. 경쟁자들 모르게 해주세요. 막. 맞아요. 그건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좀 약간 사람들이 그쵸? 네, 말하지 제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아니 경매가 처음에는 그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그 권리 분석도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대중화. 거기에 일조하신 분 아니에요? 제가 네. 처음에 그 책 나오고 음. 독자분들이 커버를 씌워서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왜요? 난 보지 말라고. 딴 사람이 읽을까봐. 네, 딴 사람 읽을까봐 아. 커버를 씌워서 가지고 다니던 그 책이었는데 다 맞아요. 읽었어요? 저도 봤어요. 제목부터가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맞아요. 돈 없어도 경매 다 대출하겠다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다 대출로 네. 이루어졌던 거고요. 네. 그만큼 경매와 대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맞아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레오님한테 저도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경매를 시작했을 때는 대출 환경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낙찰가의 80%, 뭐 90%, 막 이렇게 감정가 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다주택자 이런 거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대출이 까다로워져서 특히 주택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요즘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처분 조건부인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2022년 네. 지금 현재 대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취임을 하고 나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측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뀔 거야 막 이러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안 바뀌어. 뉴스에는 바뀐다고 했는데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뀌고 싶다 그랬지. 그쵸. 그러면 나 낙찰받은 나는 어떻게 될 거냐고요. 못하죠. 네. 당금 납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요. 현재는 뭐 무주택자 처분 조건의 1주택을 가신 분만이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초기 과열지구 조정 지역 대상 지역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여전히. 네, 1주택자도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다주택자도 70%는 아니지만 6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신 DSR은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기존 대출이 많으면 다주택자들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소득이 높으면 또 돼요. 그러니까 DSR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DSR을 높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조건이 많죠. 소득이 아예 높던지 대출이 없던지 그렇죠. 만기가 길던지.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대출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좀 높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했더니 84살이세요? 대출이 안 되나요? 뭐 가는 데마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없어요. 예. 연령이 뭐 많다고 해서 뭐 대출이 안 됐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 대신 뭐 연령이 많다고 해도 소득 규정은 따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럼 소득 없는데 그러면 뭐 신용카드 뭐 쓰시잖아요. 인정소득으로.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신용카드를 또 안 쓰세요. 그리고 막
현금 쓰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신용사회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쓰기 싫으시면 체크카드도 괜찮아요. 그래서 카드를 열심히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요새 그 좋아요. 지역카드도 뭐 되나요? 그 홈택스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소득 공제용으로 다 네, 거기 합산이 돼서 체크카드로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네. 가능하시죠. 아. 소득 공제용으로 쓰면 다 가능하세요. 일단 어느 정도는 평생 네. 소득은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겠네요. 그럼요. 네. 신용 사회다 보니까 열심히 우리가 신용을 쌓고 카드도 열심히 써주시고 근데 그러셔야 될 또 것 이제 같습니다. 대출 상황은 맨날 바뀌니까 또 그쵸. 예, 안 받으면 대조에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근데 안 받으면 대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받아야 될 때가 또 그러면 생겨요. 또 사람들은 곤란하죠. 모르는 맞아요. 거니까. 근데 지금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잘 받으려면 네.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조건이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 뭐 신용카드 쓰는 거, 뭐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을 하면 대출 받는데 좀 유리할까요? 이게 이제 대부분 경매로 입찰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떤가요? 정말 다양하세요. 다양하죠. 네, 정말 네, 다양하세요. 20대부터 네. 뭐 80대까지. 저는 70대까지만 만나봤어요. 80대 분들은 경매에 참여하는 분은 저는 못 만나봤어요. 아니, 예전에 이제 경매로 입찰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1년에 뭐 한두 개 정도 그냥 소일거리로 하신다. 뭐 이런 맞아요. 예,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을 어떻게 구상을 하셔야 되는지 조금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연령대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연령 제한은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세계 최초다 이러시는 분들은 우리가 서민 실소유자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서민 실소유자 조건이 뭐냐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소득이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생애 최초는 1억 미만인 분들은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도 대출 한도가 조금 더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 상담을 했던 분이 5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초기 네. 과열지구에 있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던 거죠. 그럼 은행에서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40% 가능해요. 은행에선 그렇게 네, 말하겠죠. 그렇죠. 이분이 왜냐면 소득이 보금자리론 소득도 넘었어요. 7,300인가 그랬거든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40% 가능해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9천이라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분이 이제 면밀하게 따져보면 소득이 9천 이하인 분이기 때문에 서민 실소유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6억 이하이기 때문에 60%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와, 그러면 소득 기준이 얼마큼 되는지도 그렇죠.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네. 신용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소득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네. 계속 소득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네요. 네. 네, 여전히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또 대출 가능 금액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서민 실수요자라면 가장 좋은 조건에 네. 지금 현재 몇 프로죠? 지금 초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40%인데 6억까지는 60%가 가능하니까. 60%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런 1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 또 이미 1주택자이신 분들 그리고 할 때?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각각 어떻게 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연령대별로는 뭐 크게 달라지는 조건은 없지만 우리가 연령대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소득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출이 좀 달라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주택수잖아요. 이번에 네, 첫 번째는 치명적이죠. 소득이었고 주택수. 그러니까요. 네. 주택수에 따라서 사실 집이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뭐 소득이 너무 높으면 또 보금자리론을 못 쓰고 소득이 너무 낮으면 또 은행에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이 또 없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는데 많으면 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다주택자다 하면 어때요? 일단 그분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해주고 싶어. 재산 많은 사람이니까 리스크 관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엔 잘해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매매잔금인 경우에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아예 대출이 되지 않아요. 아예 안 되죠. 네, 그래서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많이 나오고요.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갈아타기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서민 실수요자 대출은 갈아타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무주택 세대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갈아타기를 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서민 실수요자로 해야 돼요. 그러면 집을 팔고 어디 친정에 집 맡기고 친정이나 가족 집에 무주택자가 네, 돼야 돼. 무주택자가 되는 기간 2주를 만들어서 오세요. 이렇게밖에 방법을 할 수가 그 없는 방법은 있네요. 근데 2주 동안 어디 컨테이너에 맡기고 네. 딴 데 가서 살아야 되는 좀 불편한 에어비앤비에 살아야 되겠다. 아,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무주택 세대주를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근데 그러면 뭐 한 이틀 드리면 안 돼요? 이틀?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은행 대출은요. 그쵸. 2주는 주셔야 저희가 이제 그 은행에다 심사를 할 때 보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물론 급하게 하면 빨리 나갈 때도 있지만 이 현금 자판기 아니라고 현금 인출기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심사 기간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사고에 이 시간을 무슨 수를 맞추겠어요. 그쵸. 사람이. 네, 너무 그래서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요즘 시장 분위기는 아시죠? 시장 분위기가 요즘 예전에는 집값이 막 오르니까 뭐부터 했어요? 매수부터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매수부터 하고 내 집을 팔았어요. 지금 먼저 팔아야 돼요. 그쵸. 지금은 내 집부터 팔고 그리고 나서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최근에 그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예전에 내가 집을 팔고 샀어야 되는데 내가 매수부터 하신 거예요.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이게 안 팔려. 안 팔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출로 새로운 집이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집을 팔아야 나머지 잔금을 가지고 보태서 사는데 큰일이네요. 네, 이게 낭패인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 집값을 점점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요즘 시장 분위기를 잘 봐서 어느 걸 먼저 할지는 잘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올라간다 이러면 뭐 매수부터 하셔도 돼요. 근데 계속 지금 같은 상황이다 이러면 매도부터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되고 다주택자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예 되죠. 포기할까요? 전세 끼고 사시면 되죠. 네, 그냥 매매로 네, 전세 네. 끼고 갭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 또 어렵네. 세금 때문에 어려운 네. 거죠. 세금. 아니 경매는 그냥 다 본인 자금으로 내시는 본인 거죠. 현금으로 합니다, 경매는. 그렇죠. 네. 네. 거의 다주택자들은 법인으로 하죠. 법인으로 하시면서 그냥 현금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전세 드리면서 회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포지션별로 또 거기에 맞는 조언을 아마 해주시잖아요, 세련님이. 그쵸? 네. 자, 오늘 레오 대출 연구소의 레오 김은지 님이 재미있는 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네. 이현정 TV의 구독자님한테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네. 이현정 TV 많이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안녕. 뵙겠습니다.